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밤 늦게까지 책을 좀 봤더니 눈이 좀 우리하게 안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58살까지는 눈이 1.5, 1.5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58살, 50대 후반 60이 되니까 이제 책을 오래 보면은 이 안경을 더 보기를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대여섯 시간 이상 보면은 글자가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가끔씩 이렇게 안경도 좀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022년 12월 19일 일요일이죠. 나는 지금 월요일이네. 일요일은 내가 뭐 했지? 나는 지금 현재 서울 북한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로 이제 집에 거처를 대학 도서관, 공립도서관이나 산, 내가 사는 곳은 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도서관이 제일 좋지. 대학 도서관에는 뭐 일반인들에게도 책을 많이 빌려주니까. 어쨌든 산과 그 도서관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뭐 또 하천이 있어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내가 대학 도서관과 산이 있는 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북한산 밑에 살고 있어요. 항상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내가 주택을 내가 사는 곳을 택할 때 산이 있어야 된다. 내 생명을 살려주는 산이 있어야 된다. 산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계곡이. 우리가 노자에서 현빈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현빈 지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발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 자기 경책, 자기를 편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옛날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식은 사이언스, 과학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사고방식, 80년대 막스 레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막스 레닌주의는 1930년대 거야.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얘기잖아.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그 패러다임 가지고 지금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책을 좀 보고 또 잠시 1시간 정도 살짝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지금 새벽 1시 33분인데 막걸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여기는 같은 서울이지만 북한산 밑이라서 그 길에 눈이 덜 녹았어요. 그래 눈을 자박자박 거리면서 이 막걸리를 사러 갈 때 이 기분이 끝내주더라고. 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짧기 때문에 카로프 디엠 절기다 가는 겁니다. 한바탕 웃음이야. 한바탕 웃음. 사마천 사기에 나오잖아. 인생이라는 것은 문틈 사이로 백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 부친이 중고등학교 선생 하시다가 이제 대학에서 선생으로 계시면서 정년 퇴직을 하고 한 60대 후반에 혹은 지금 제 나이쯤 저보다 조금 한 너댓 살 많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생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지만 인생은 문틈 사이로 백마가 지나가는 것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겨울밤에는 저희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술을 좋아하시던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사실은 뭐 술을 좋아하지만 저는 항상 술을 나이가 65인데 술을 뭐 어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셔왔지만은 많이 마시고 날마다 마시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즐겁게 마셨기 때문이야. 항상 뭐 나는 괴롭다고 해서 그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몸의 신체 구조,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이야.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그 극복 이후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나. 그래서 아무리 그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 인생 밑바닥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지라는 것은 무변무량해. 양도 없고 질도 없고 깊이도 높이도 없는 거야. 청차가 없어요. 청차가. 당신들이 우주에 떠 있다 생각해봐. 거기에 도대체가 넘나지가 어디 있어? 내 눈이 위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높이야? 아래 보인다고 해서 그게 밑바닥이야? 상하 개념이 없어요. 좌우, 상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청차 개념이. 불평등 개념이 없어. 이게 우주의 원리야. 자연의 원리야. 그런데 인간의 세에서는 좌파, 우파 이런 거 나누잖아. 그래서 원효 형님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나 우리 그 훌륭한 형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중도. 공자 형님도 그랬잖아. 중용. 길을 가라. 붓다 형님도 그랬잖아. 양 끝단을 버리고 중도. 팔 정도의 길을 가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노변다마는 이게 노변다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백석의 시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가 오늘 그 하이테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하이테크 철학,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이테크도 논란이 많은 철학자야. 그 니체도 논란이 많지만은 논란 많은 친구들이 또 재미가 있어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하이테크 철학을 여러분들은 철학을 어떻게 공부하시나? 하이테크 철학을 공부하려면 나는 어떤 철학을 공부하든 일단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 하이테크가 생존했던 시대, 세계 제1차 제국주의 전쟁, 유럽 전쟁이지만은 이제 세계사적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무기 생산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세계 제2차 제국주의 전쟁이야. 제국주의들 간의 어떤 유럽 열강들 간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 유럽 열강들 간의 싸움이 또다시 미봉책으로 끝나가지고 1930년대 중반부터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은 제3차 제국주의 전쟁이 전이야. 뭐 제국주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미국 나토 세력과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의 이렇게 그 싸움인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해양 세력과 대륙 문명 간의 이런 그 전투전이라고. 유럽 나토라는 이게 해양 세력이잖아. 대서양.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그 유럽과 그 아메리카를 연결시켜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가 아주 가까워. 영국과 아메리카가 미국이. 그런 해양 세력과 중국이나 그 러시아라는 이 대륙 세력과의 어떤 그 여기에는 문화 전쟁도 있고 이슬람 세력이 사실 러시아와 지금 중국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화 전쟁도 있고 제1세계와 제2세계 집1,2에 간의 또 전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사적 맥락 속에서 전쟁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지. 그런 제1차 세계 1, 2 세계 대전 속에서 나치 시대에 왜 나치가 탄생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독일 철학, 하이데거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하이데거 역시도 독일 철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 독일 철학의 전통 속에서 읽어야 되고 독일 철학은 서양 철학사의 전통 속에서 히랍에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속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속에서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속에서 하이데거를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일단 오늘은
백석시에 오늘 눈이 오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를 읽기 전에 말이지, 지금부터 한 40년도 더 됐다. 40년 후배 중에서 대학 시절에 말이야. 시를 거의 350편, 380편 정도를 외우고 다니는 그 여성 그 동지, 여자 후배가 있었어. 그 여자 후배가 22년 10개월인가? 24살에 그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진짜 그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능이 참 뛰어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쓴 시는 아니지만은 백석의 시를 내가 읊으면서 이렇게 헌시하는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는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는 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엉앙엉앙 울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뭐 말 많은 것이 아니라 거짓 소문이 많이 나돌았어요. 대원각이냐? 길상사를 바친, 원래 대원각이라는 술집이었는데, 70년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술집이었는데, 자이아라는 여자가, 김영환인가? 이 술집 그 마담이, 이 기생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백석하고 이렇게 뭐 동생활도 좀 하고 했어. 백석이 여자들은 좋아하거든. 또, 사내가 멋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 그럼 한두 달 동거했을 수도 있고 1년 동거했을 수도 있잖아. 백석이 모든 보이란 말이야. 아주 그 결벽증이 심하고 돈은 없고 가난한 친구지만 말이야. 요새로 얘기하면은 말이야. 아주 그 좋은 브랜드, 그 고급 브랜드 옷만 입고 다니는 이런 친구란 말이지. 사람이랑 어쨌든 뭐 백석이 그런 친구니까 이제 뭐 술집에 가도 그 기생들이 뭐 같이 잠도 자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같이 살고 살림 차려서 살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 자이아가 뭐 술집을 했다는 그 백석이 문헌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종로 2강가 그 뒷골목을 한번 찾아다녀 봤어. 내가 그게 한 30대 초중반이었나? 백석의 시를 나도 좀 좋아했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시인이거든. 시인으로서 심상, 옛날에 심상, 시문학 뭐 이런 문예지가 있었어요. 그 문예지가 지금도 나오는지 몰라. 그래 뭐 아버지도 뭐 옛날에 그 책들을 외정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1950년대 책, 40년대 하여튼 뭐 그런 책들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백석이라는 이제 북한의 또 백철하고 뭐 우리 아버지하고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까웠어. 그 백철의 제자였지. 백철에게서 문학을 좀 배운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 그 문학 교재가 보니까 옛날 우리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 대학 시절에 책이 뭐 한두 권 정도 남아있는데 백철의 뭐 문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더구만. 자, 어쨌든 이 김영환이가 이제 여기 나와 나타샤 이카는데 지가 나타샤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실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 그 사람하고 뭐 인연이 있었다 이카만 뭐
믿을 거 있어, 그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좀, 자기가 죽은 사람의 어떤 명예와 명망성에 붙어서 이름을 빌려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이제 뭐, 백석이가 영원히 기생자야하고, 뭐, 동무생활은 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드는데, 근데, 이 시를 뭐, 나를 위해서 백석이 썼다.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 죽기 전에. 뭐, 그렇지 않아. 또 뭐 법정한테 이제 그 시를 그 길상사를 뭐 1,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그때 이제 바쳤다 그랬잖아.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정이 그 뭐 그렇게 대단한 성이 아니야. 뭐 글만 좀 쓸 줄 알지 철학적 깊이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40, 50대 아줌매들 뭐 그 법정이 아주 좋아했지. 내 이야기할게. 법정은 그냥 사기꾼이야. 미문을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뭐 그런 중들은 그보다 우리나라는 조계종의 말이야. 그런 탁월한 중들이 많아. 내가 그 동진 출가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절에서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불교 바닥을 잘 알지. 자, 어쨌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백석이가 그러니까 무슨 뭐 자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석이가 그 러시아 백석이는 독일어도 할 줄 알고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알고 불어도 할 줄 알아. 특히 이제 그 북에 있을 때는 러시아 문학 작품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고얀 동감 셜로프의 그 책을 아주 뛰어나게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그 러시아 문학을 가장 많이 번역한 사람이 백석이라고.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 가면은 말이야 러시아 문학은 전부 백석이 번역한 거야. 그게 최고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번역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주국에서 촉탁 청량 기사로 일할 때나 하여튼 그 이전부터 영생고보 그 영어 선생하면서도 러시아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녔어요. 연애를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나타샤라는 것이 그 뭐야 돌스토이 소설에 나오잖아. 뭐야 이제는 이제부터 전쟁과 평화에 나오나 나타샤가. 뭐지? 자 어쨌거나 그런 어떤 러시아를 그 동경하는 또 러시아의 100개 미녀들을 뭐 이런 거 동경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쓴 시라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자기의 실질적인 그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사차를 하는 무언가를 사랑을 해서 오늘 밤에 푹푹 눈이 내리고 자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미지의 여인과 나의 동경의 여인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이상적인 여인과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자, 산골로 가서 좀 세상에 좀 도피적인 그 방해인으로 을자로 살자는 것이 있잖아.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물론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백석이 이놈은 말이야 왜 댄디보이로 살면서 요즘에 그 조선일보잖아 조광 잡지 조광이라는 것이 뭐 월간 조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 월간 잡지가 이제 조광이거든. 조광을 수집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더라고. 일제강점기 조광책을 엄청나게 수집 많이 했던데. 근대문학 그 연구자들은 조광이라는 책을 수집을 해. 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치기잖아.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여러분들 그 산속에 살아봐야지 이게 출출이 우는 이 뜻을 알 거야. 산에 내가 성녀 생활을 하면서 깊은 산에 이렇게 살아보면은 눈이 쌓이면은 눈의 무게로 인해서 나무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계곡에 얼음이 쩡쩡 갈라지면서 들리는데 그게 천지개벽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 노루떼가 말이야 겨울 눈밭이 50cm, 60cm 되잖아.
빠지는데 이렇게 출출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낙엽들이 출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계곡에 물이, 얼음이 좀 녹아서 물이 먹을 때는 출출출 흐르는 것처럼 들려. 눈이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타샤는 현존하는 현재 여인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여인일 수도 있고 무언가 동경의 대상이지. 아니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 내 속에 와서 내 옆에 와서 벌써 옆에서 아주 다정스럽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자, 세상이 더러워서 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결의지가 없는 거야. 시인 이육사 같은 경우는 어때? 마르커스 엥겔스 자연변적법 그 읽기가 되게 어려운 책인데, 육사는 사실은 해방적 자연변적법까지 읽고 그에 대한 서평을 썼거든. 그에 대한 어떤 평론을. 그 사회주의 민족 해방론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의 그런 흔적이 이 육사에게는 있다고. 근데 백석 보고 너는 왜 일제강점기에 말이야 이 육사처럼 민족 해방투쟁을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전부 다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 왕자 크레파스 52가지 크레파스를 말이야 검은 거 흰 거 사이에 빨주노초 파란거 얼마나 많아. 이 다양한 사람들의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되면은 안 돼. 그리고 내 유튜브 방송은 좌우 편향을 극복하여 원효 형님의 원흉무회 소통, 해통, 삼교 해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건전한 중도 세력, 좌우파 아무 필요가 없어. 양극단은 잘못된 길이란 말이야. 응? 사실은 우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단 맹목적인 애국자이자고 수구 세력이고 내 재산과 내 나라와 내 국토 우리 인민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제 사실은 수구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좌파들은 그게 아니야. 뭐 국제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말이야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좌파라고. 사실은 나라 필요 없어. 소 연방 시절에 그게 뭐 제대로 된 나라야. 동구가 소련의 위성국이지. 하지만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는 예속성은 분명히 있어. 신식민지적 예속성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은 가지고 있지. 매일 미국이 제3세계의 빨대를 뽑고 뽑아먹지만은 그 나라의 자율성이 있어. 물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바꿔치우기도 해. 미국 애들이. 특히 남미나 뭐 한국에도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지 예전에. 뭐 지금은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도 무역대국 10위 안에권에 들잖아. 그것은 소련의 옛날에 동구 위성국가도 마찬가지였다고. 아예 자율권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괴뢰국가. 물론 좌파들은, 아직 지금 진정한 좌파는 없어. 사이비 좌파가 있지. 사이비 좌파들은 한국을 아직까지 괴뢰 정권이라 하는 이상한 웃기는 놈들도 있어. 하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진정한 괴뢰 정권이라는 것은, 동구가 진정한 괴뢰 정권이고, 물론 미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의 나라로서도 괴뢰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들어 있었겠지.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서 좌파에게 좌파가 나라를 접수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간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국제 노동자의 국제 연대성을 강조하는 파가 좌파 내부에도 민족파가 있고 계급파가 있잖아. 계급평등파 같은 경우에는 국제주의적인 연대, 트로츠키파 같은 경우에는 세계혁명, 도시혁명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 민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탈민족주의자야. 그냥 계급이 중요해. 미국의 노동자 계급, 한국 노동자 계급, 아프리카 노동자 계급, 우리의 형제단 말이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뭐야? 민족 문제. 결국에는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 민족 문제란 말이야. 우크라이나 내부에 살고 있는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있고 슬라브주의
지금 사실은 슬라브 민족주의가 그 러시아의 푸틴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념의 세력이란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뭐야? 서방 국가로 가고 싶단 말이야. 서방 자유주의 국가. 그 나토에 편입해서. 응?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주를 해서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고 하면서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백석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네. 사실은 오늘 하이테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 하이테크 철학을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할 건데, 뭐 시간이 뭐 길어지면은 자, 막걸리 한잔 하고 백석시 하나 더 읽어봅시다. 통영이라는 그 백석시가 있는데, 이것도 백석시에는 연애시가 많아. 사실은 그 배경에 여자 이름이나 여자 연애 사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사랑한 여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 많아. 자, 통영에 대한 백석이 이제 통영에, 지금도 그 한국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통영 가는 것이 저 바다 끝이잖아. 진짜 먼 거리야. 차를 몰아서 한 5시간 가야지 통영인데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 백석이 이제 그 여자, 라리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실제 이름은 라니가 아니지. 근데 이제 백석의 시 속에서는 이제 라니로 나와. 그 라니를 만나러 통영 갔다는 것은 대단한 가래 열정이란 말이야. 이 백석이가 사실은 연애 리비도가 엄청나게 내가 강한 친구야. 내가 볼 때 성적 리비도가 되게 강해. 이 백석은 성적 리비도가 강한데 이것을 혁명적 뭐 민족 해방이나 고민을 이런 데 쓰지 않고 시 쓰고 연애하는데 쓴 사람이지. 시 쓰고 연애하고 이 두 가지에. 자, 이런 사람도 필요해. 자, 통영2.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 나는 고당은 가깝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에 도미 가자미 생선이 좋고 파래에 아가미에 호르기에 젓갈이 좋고 새벽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서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산 넘어 가는 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트엔 오구작장 물을 깃는 처녀며 새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거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이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간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톳이 있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너댓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동백꽃 피는 철은 그 언제요.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랑 돌청기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떡울떡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지에서 열나흘 딸을 업고 손방울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자, 여기 시 속에 보면은 난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라니가 시소에서 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그 조선일보사의 이제 신현준이라는 그 기자 친구의 그 먼 친척인데 결국에는 그 신현준하고 결혼을 했지. 결혼해서 이제 뭐 백석이가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제 신현준이가 그 장인 되는 사람한테 가서 라니 아버지한테 가서 백석 그 친구 뭐 별로 안 좋은 친구입니다 말이야. 연애도 좋아하고 여자도 많고 말이야. 집은 가난하고 말이지. 그리고 소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야. 옛날에 또 소실 아들이라 하면 또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라니하고 신준이가 조선일보 기자 신현준이가 라니하고 결혼하려고 백석을 뒤통수 친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연애 사건이라고.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백석을 사실은 하이테크 들어가기 전에 백석 씨를 얘기하는데 왜 하이테크냐? 하이테크가 얘기한 게 시심이거든. 하이테크가 말년에 시를 찾았어. 시에서 존재의 길, 존재의 지. 우리 인간의 길을 찾은 거야. 근데 그게 뭐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이테크 철학을 하기 전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제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이게 1914년에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 하면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되게 큰 나라야. 오스트리아가 작잖아. 옛날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유럽을 거의 뭐 반을 지배했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하면은 말이야. 근데 이제 아주 유럽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지. 유럽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피로 연결되어 있어. 딸을 저 시집 보내고 막 아들을 저리 장가 보내고 이렇잖아. 다 이렇게 피로 섞여 있는 한 가족이란 말이야. 그 유럽연합이라는 탄생 배경이 사실은 유럽이 피가 섞여 있는 한 가족 공동체라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 자, 1914년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긴장이 이제 높아지던 중에 이제 세르비아의 그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그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이제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사라예보 사건이거든. 이를 계기로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하고 가깝단 말이야. 독일하고 같은 게르만 민족이잖아. 세르비아는 뭐야? 슬라브 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 간의 또 민족주의 전쟁의 부분도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 그러면은 이제 세르비아를 지원하였던 러시아가 세르비아, 러시아 그랬잖아. 슬라브야. 그러니까 세르비아를 지원했던 러시아 제국이 그때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인 독일이잖아. 독일 게르만 민족이야. 대항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은 그리고 공격함으로써 제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독일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은 독일은 프랑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영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여러분들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사실은 다른 나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유럽을 보면은 실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태리 이 5개 국가 생각하고 지금은 터키가 아니라 오스만 터키 가끔씩 터키가 왔다 갔다 해. 이 세계사를 보면은 터키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5개 내지 6개 국가 간의 이 알력 다툼, 세력 다툼, 땅 싸움 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터키가 뭐 형편없는 나라로 돼버렸지만은 다시 또 터키가 부흥하더라고. 어쨌든 옛날에 터키 오스만 터키는 대제국이잖아. 대제국이라고. 자, 이제 다시 33분이니까 2부로 넘어갑시다. 2부에 만납시다. 막걸리 한잔하고. 자, 하이테크 철학하기 전에 세계 제1, 2차 제국주의 전쟁. 보통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다는 제1차 제국주의 전쟁, 제2차 제국주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리고 하이테크 철학하기 전에는 그 어떤 세계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독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독일의 철학사를 알아야 돼. 철학의 계보. 그리고 하이테크를 알아야지 하이테크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다음에 봅시다.